왜 이러지? 잠시만요. 뭐야. 아, 신전하면 뭐야? 아, 네. 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황스럽네요. 뭐지? 그니까요. 왜 신전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 당황스럽네요. 아, 들켰다. 신전. 기둥 뒤에 공간 있는 거 들켜버렸네요.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 도청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아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또 신호에 감추고 싶었던 다소 허접한 모습을 이제 그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쁘고 귀엽고 착하고 매력적인 초절정 미녀 유부녀 치지직 프로 스트리머 신호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오늘의 아침 라디오 아침 인사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노농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인사 같은 라디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시간입니다. 와! 씨앗 출근 신호의 출근하는 노농이 여러분, 등교하시는 노농이 여러분, 분주한 아침 준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노농이 여러분들까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입니다. 모두들 분주한 화요일 아침 잘 지내고 계실까요?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 신호는 어제 사실 수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보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뭐 월요일도 월요일인데 화요일이 아침이 사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월요일은 그냥 긴장이 돼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화요일은 조금 그게 힘들달까? 신호님 소리 들으면 낮잠 잔다고요? 신호를 또 ASMR로 쓰시는군요. 몇 시간 정도 자냐면 요즘에는 일이 많아서 통잠을 안 자고 보통 전체 수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남들만큼 자는 것 같은데 약간 새벽에도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자고 그리고 잠깐 아침 라디오 하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자요. 한두 시간 정도. 그래서 수면 시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면 시간은 비슷한데 통잠을 안 자는 것뿐. 하지만 이게 또 적응하는 방법이겠죠. 어쩌겠어요. 보통 지각하면 화요일이더라고요. 아, 그죠. 긴장을 한 월요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지는데 화요일은 긴장이 탁 풀려가지고 그런 일이 종종 있죠. 얕게 주무시냐? 아, 신호 잠을 깊게 자는 편은 아니긴 해요. 초식동물들이 다 그런가? 아무래도 깊게 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얕게 자냐 깊게 자냐 하면은 얕게 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약간 그거 아시죠? 잘 때 꿈을 아예 안 꾸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랑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이 있는 거랑 근데 신호는 애초에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깊게 주무시는 분들은 컬러 꿈을 잘 안 꾼대요. 근데 신호는 항상 컬러 꿈을 꾸거든요. 처음 알았어요. 신호는 그걸. 토막잠이라. 근데 말이 토막잠이지 사실은 제대로 잡니다. 네, 오히려 이전보다 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끊어져 있을 뿐. 그리고 이렇게 막 뭐 두세 시간씩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 시간으로는 잘 자고 있습니다. 네, 체력 관리 당연히 하고 있어요.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죠. 신호는 일찍 일어난 여신님이니까
피곤? 음. 염소는 실제로도 얕은 꿈을 짧게 여러 번 잔다고요? 아, 신호는 여신인데 뭐 외형은 염소니까 그런 걸로 할까요? 꿈 3달에 한 번 꿀까 말까라고요? 부럽다. 신호는 꿈을 안 꾸고 잔 적이 정말 드물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신호한테 3달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자는 동안에도 항상 이렇게 머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음, 신기해라, 신기해라. 잠을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제 신호방송 보고 바로 주무셨다면은 적정 수면 시간인데 아니셨다면은 조금 덜 주무신 거 아닌가요? 다들 건강 조심하자고요. 네,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4월 14일 4월 14일입니다. 퇴근하고 기절하셨다고요? 아이고, 월요일이라 고드셨나 보다. 어제는 4월 13일, 오늘은 4월 14일. 네.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블랙데이라고 하나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가 초콜릿과 사탕이었다면 블랙데이는 솔로가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 짜장면 맛있긴 한데 요즘 맛있게 하는 데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 정말 상술. 왜 짜장면이지? 그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블랙데이 막 이런 날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념일들로 유명했었죠. 한동안은 그런 열풍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직도 그런 열풍이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다 기성품 써서 다 거기서 거기라. 맞아요. 오리지널로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약간 다 정해진 데서 똑같이 가져오셔가지고 조리하시는 그런 느낌에 가깝게 많이 만드셔가지고 맛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실 매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를 빼면은 특정한 기념일이 정해져 있는 날이 원래는 없는데 언젠가부터 매월 14일은 무슨 데이다 하면서 챙기기 좀 바쁜 그런 때가 있었죠. 네. 물론 어느 정도는 마케팅을 노린 인공 기념일이란 걸 압니다만, 네. 피곤하죠. 아유, 뭔 기념일이 그렇게 달마다 있어. 블랙데이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혹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사탕이나 초콜릿 챙겨보신 적이 있을까요? 신호는 결혼까지 했지만 하나도 안 챙겼습니다. 연애를 하면 더 추가된다고요? 아, 그쵸. 챙기시는 분들은 또 다 챙기시죠. 기념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신호는 사실 이런 상업적 기념일을 거의 안 챙겼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네, 뭐 막 흔히들 하는 그 100일, 1000일 막 뭐 만난 지 뭐 막 1500일 1주년씩은 연 단위로는 기념했던 것 같아요. 결혼기념일이나. 근데 나머지는 귀찮아서 하나도 안 챙겼어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신호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냥 귀찮아서예요. 네. 이제 유부라서 근데 솔직하게 사람이 2명이면 서로의 생일이랑 1주년 기념 단위? 결혼 기념일 그것만 해도 나름 빅 이벤트 아닌가요? 나머지는 귀찮아요. 귀찮아요. 결혼 후에는 생일이랑 결혼 기념일 정도만 챙기면 되지 않냐고요. 그쵸? 신호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뭐 선물 받으면 좋긴 하죠. 크리스마스 정도까지만. 그쵸, 그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 뭐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했지? 벌써 희미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때 신우 뭐 했더라? 정말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러다 까먹는 순간 악몽 재림이야?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중에 또다시 말할 것 같아요. 작년에 어느 땐가 남편이 유부녀의 크리스마스? 별거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신우 열심히 라투디 깎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언제였지? 네, 작년에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딱 그 자정이 되기 직전에 신호를 이렇게 딱 불러놓고 너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결혼기념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신호가 조금 바빴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 바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데? 하면서 계속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 생일이었던 거예요. 보통 반대인데 그니까요. 보통은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한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러는데 신우가 다들 그렇게 일제히 야유를 하시는데 네, 맞아요. 인정합니다. 큰 실수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반대죠. 보통은 반대인데 신호가 부주의하게도 남편 생일을 놓쳐버려서 그래서 알게 된 순간 너무 미안해 하면서 진짜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입이 두 개라도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당연히 못 챙긴 거는 잘못이고 미안한 것도 맞는데 신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기념일의 기념을 그렇게 크게 안 챙기는 편이에요. 네, 어쨌든 축하한다 말은 했습니다. 네. 신호 생일 때도 대체로 막 커다란 이벤트 이런 건 없고 네, 그래도 생일은 네, 신호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신호가 일단 그 깜짝 이벤트를 안 좋아해요. 깜짝 이벤트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싫어해요. 그래서 내 생일이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미리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축하해.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기억을 안 해서 네, 신호가 대역죄인이 됐습니다. 신호님 오늘 방송 1주년인 거 아시나요? 네? 설마 그런 일 생기겠어요. 생기나? 되게 웃기겠다. 약간 신호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내년이 됐는데 내년에도 계속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방송 켰는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님 오늘 방송 1주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했는데 신호가 이렇게 눈만 도르륵 도르륵 굴리면서 네? 1주년이요? 설마 그러겠어요. 아무리 무심해도 이렇게 신전을 찾아주시는 노농이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겠죠. 레드썬? 아니면은 이제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뉴럴라이저로 여기를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처음 만나죠? 아닙니다. 한창 바빠서 그렇지. 농노가 남편이 보다 나아지는 순간이냐고요?
레드선? 기억을 지우면 어떡하냐고요? 원래 기억 소고가 가장 빠른 그런 때들도 있는 겁니다. 아이, 농담이죠. 이제 안 까먹습니다. 나름 캘린더로 관리도 다 하고 있고 이제는 안 까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현대 문물이라는 게 왜 발전을 했겠어요? 신호의 이 부족한 기억력과 부주의함을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뭐 어쨌든 항상 뭔가 이렇게 기념할 일이 있는 거는 즐거운데 방금 말했듯이 신호는 이벤트란 이름으로 피로한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날을 이벤트로서 기념일로서 챙긴다는 건 결국에는 돈과 체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라서 그 피곤함이 네. 물론 챙기시는 분들은 화이팅입니다. 신호는 그 마음을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챙겨주는 마음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념일들뿐만이 아니라 각종 날들이 엄청 많죠. 막 세계 강아지의 날, 세계 달팽이의 날, 세계 카레의 날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 없는 각종 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염소 여신의 날 네, 신호도 어제를 공식 신전 오픈데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뷔일이랑은 별개로. 왜냐? 어제 여러분들과 기념비적인 축하식을 가졌으니까요. 예. 비록 난관도 많고 인터넷도 한번 끊기고 하긴 했지만 보통 한 해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그런 거 하나요? 약간 1년 돌아보기 이런 거 콘텐츠로 하시나요? 네. 신호도 만약에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연말에 오게 된다면 이 어제 신전 부독제의 네, 신성 노농이 분들과 신성 농노 분들의 호명식에 대해서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리고 저의 항마력 딸렸던 순간까지도 네, 이제 프로라는 이름을 달았으니까 이겨내야죠. 네, 이겨내야죠. 1년 지나면 1주년 콘텐츠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해야겠죠. 그때는 미리 콘텐츠 새겨놓겠습니다. 연말에도 한번 새겨놓고 1주년 되기 전에도 새겨놓고 과연 신호의 1년은 어떻게 지났나? 그때까지 신전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프로라는 이름을 어쨌든 달았으니까 이겨내야죠. 네. 너무 완벽주의를 가지려는 건 아니지만 부끄럽다고 도망치는 건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희 신전 정상 영업합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이 기둥 뒤에 공간이 있는 모양에서 제대로 된 신전으로 바뀌어야 할 텐데. 네. 어쨌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아침 라디오 시간 시작해 볼까요? 네. 4월 14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신호의 라디오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순서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별자리 두 분을 주목해서 오늘의 운세를 들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아침 라디오가 좋아요. 신호가 스피키 따라하기에는 너무 그 텐션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노래까지는 못 불러드리고 언젠가 네, 따라할 수 있기를. 아침 라디오 좋아해 주세요. 네, 4월 14일 오늘의 별자리 중 가장 주목해야 될 별자리는 첫 번째 별자리는 바로 황소자리. 수십 년 만에 찾아오는 행운의 행성들인 목성과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기적의 화음을 연주하는 날입니다. 어쩌면 오늘은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지도. 네, 뜻밖의
함께 기회가 황소자리 노농이 분들을 방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새로운 행운의 주파수를 수신해줄 반짝이는 새의 동전, 아니면 메탈 소재 액세서리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별자리는 양자리입니다. 양자리에서 역행하는 수성이 태양과 충돌을 하니까 충만한 의욕에 비해서 결함이나 말실수가 생길지도, 발표나 계약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운의 아이템은 과열된 머리를 식히고 냉철한 시야를 찾게 도와줄 푸른색 안약 혹은 파란색의 소품 추천드립니다. 으악? 방송 봐주시는 노농이 여러분들 중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별자리 두 분 잘 들으셨을까요? 황소자리와 양자리 노농이 분들, 오늘의 운세 한 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신호의 가호를, 그리고 나머지 별자리 분들께도 행운이 깃들기를. 발표에서 문제 생기는 만큼 끔찍한 건 없다고요? 그렇죠. 끔찍하죠. 안 돼. 그래도 조심해 보기로 해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조금 예방을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짧은 운세를 뒤로 하고 여러분과 신호가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오늘의 소통 시간, 아침 라디오 중심의 핵이죠. 오늘의 화제거리, 오늘의 토픽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거리. 여러분 혹시 바벨탑이라는 건축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벨탑이라는 이 건축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건물이기도 한데,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쌓았던 탑이죠. 네, 알아요. 아시는구나. 네, 근데 결국 완성되지 못하고 신에 의해 파괴된, 정확히 말하면 탑이 파괴된 게 아니고 인간들의 말을 제각각으로 만들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탑이 완성되지 못한 쪽이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처음으로 신에게 도전한, 그죠. 하지만 어쩌면 인간은 바벨탑에 한층 가까이 도달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죠. 구 트위터, 현 X에 자동 번역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자연스레 소통하는 풍경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물론 번역 기능은 SNS마다 늘 존재하는 그런 기능이기는 했지만은요. 근데 약간 그 이전에 존재했던 기능은 이런 느낌에 가까웠죠. 결코 다시 전쟁! 이거 관련해서 그때 국내 인터넷에서 다루기를, 교황께서 성전을 원하신다. 이교도들아 기다려라. 네, 너무 직관적인 번역이었죠. 번역 기능은 있었지만 굉장히 사전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느낌이었달까. 네, 지금도 강아지를 보고 개의 아기 같다느니 그런 식으로 오번역이 일어나는 일도 잦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X에 추가된 자동 번역 기능은 인공지능, 그록의 힘을 빌려서 한층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장벽 없이 사람들이 소통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신호도 잠시만요. 신호도 방송 공지를 위해서 쓰는 X 계정이 있죠. 네. 근데 이상하게 말투가 미묘하다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계정들이 늘어나서, 근데 약간 어툰 달라요. 그런 계정들이 늘어나서 뭐지? 하고 해서 봤는데, 일본어랑 영어 트윗들 같은 게
일본어랑 영어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언어들이 번역이 돼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뭐 좋은 점이라면 조금 더 정보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신호는 아무래도 DIY 여신의 수제작 버튜버다 보니까 여러 정보를 해외에서도 퍼와서 보곤 했는데, 이전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들어갔다 싶으면은 따로 내용을 인공지능에게 가져가서 번역을 맡기거나 아니면은 해당 단어만 복사해서 찾아보는 식으로, 많이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 식으로 정보를 찾았습니다만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정보 트윗 그 자체가 장벽 없는 새로운 존재로서 더 쉽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물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신호의 타임라인에 거르지 못하고 들어오는 정보도 몇 배가 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정보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겠죠. 신호 세계 진출. 그런 날 오면 좋겠네요. 맞아. 신호도 혹시 이거 번역 페이지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로어 영상이랑 노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어용 화면이 따로 있습니다. 영어 자막을 달아서 올려놨어요. 우리 신호 월클 맞습니다. 월클이면 좋겠네요. 그래서 로어 영상은 초기에 태그적인지 알고리즘 덕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영미권 분들이 많이 봤다라고 통계가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언어의 힘이란 뭘까요? 와중에 영어 쓰시는 분들 자막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자막을 기껏 켜놨는데 자막을 안 봐. 봉준호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몇 센치만 되는 언어라는 장벽을 그렇게 뛰어넘으면은 더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바벨탑이 되어버린 지금은 또 어쩔 수 없죠. 그 가운데 현명하게 걸러내서 필요한 지식을 저장하고 이제 버려야 될 건 과감히 버리는 분별력 그리고 판단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언어란 건 소통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모국어 외에 또 할 줄 아는 외국어 계실까요? 신호의 경우에는 데뷔 영상에도 소개했듯이 일본어와 영어가 포함됩니다만 물론 얘기했듯이 일본어는 퇴화했고요. 영어도 100%는 아닙니다. 둘 다 어설퍼요. 근데 어제 신호가 한 말 기억하실까요? 신호의 추구미는 그럴싸다. 기초만 튼튼하면 가는 길이 좀 삐뚤삐뚤해도 결과만 그럴싸하면 된다. 이런 논조로 살아왔습니다. 여신의 인생 그럴싸로 살아왔어요. 여신도 이렇게 얼레벌레 인생을 산답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일단 신호가 언어를 배울 때 접했던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엥? 하는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일본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타쿠 일본어라고 하면 그거 아시죠? 창문을 열어주세요는 말 못하는데 어이 거기 너 거기까지다 아니면은 약간 중2병 돋는 그런 대사들은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데 지우개를 주워주세요, 창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건 말 못하는 어이템에 소코마데다. 이게 근데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한동안 경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한동안 일본어로 경어를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일본어가 경어가 반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영수증 필요하세요라고 직원분이 물어봤는데 이에라고 해야 될 걸 이야라고 해버렸어요. 그때 표정이 살짝 흠칫하시더라고요. 오이, そこの女, 俺のものにしろ. 그러니까 이런 일본어만 할 줄 안다고요. 네,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직원분이. 그렇게 일본어 실력은 퇴화를 했는데, 네, 뭐 어쨌든 이제 뭐 다시 조금 회복을 해서 그 정도는 벗어났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일본어 말고 영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신호가 영어를 처음 배우고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라고 하면은 바로 아이고, 뭐야? 왜 자꾸 로고가 움직이는 거지 이거? 바로 세서미 스트릿 아시나요 혹시 다들? 세서미 스트릿. 네, 세서미 스트릿으로 신호는 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고 계실까요? 네, 신호는 이야기의 신이니만큼 소재와 방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야기, 모든 미디어를 접합니다만, 신호가 지금보다 조금 햇병아리일 때, 네, 조금 더 유년기의 모습에 가까울 때, 나이는 추측하지 마시고요. 여신님의 나이는 비밀이니까. 신호는 나이가 없어요. 여신이니까. 네, 그때 처음으로 세서미 스트릿을 접했는데요. 쿠키몬스터는 알아요. 아, 유명하죠. 쿠키몬스터는 모르시는 분 없죠. 하도 세서미 스트릿도 여러 콜라보도 많이 하고 노출도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캐릭터 이름은 하나하나 몰라도 이거 뭔지는 알아요. 그거죠. 이런 느낌으로. 네, 그때 어렸을 지금보다 조금 더 예전에 세서미 스트릿을 접했습니다만,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용 인형극이죠. 네, 근데 어린이용 인형극임에도 각종 패러디도 끊임없이 나오고 특징 있는 캐릭터들, 딱 봐도 개성 있죠. 특징 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서 새로운 언어를 접하기에도 용이했던 것 같아요. 역시 언어를 배우려면 흥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캐릭터마다 좀 컬트적인 특성이 있기도 하고, 네, 방금 쿠키몬스터 아시죠? 인생이 덕질인가 덕질이 인생인가? 신호한테 있어서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질문이라서요. 쿠키몬스터가요, 캐릭터 특성을 하나만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좀 무지성 같잖아요. 눈도 따로따로 돌아가고 할 줄 아는 말도 쿠키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지성인입니다. 의외로 상식인이에요. 네, 쿠키의 눈이 유독 돌아가서 그럴 뿐입니다. 네, 뭐 사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시작을 흥미를 끌어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석적인 공부법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언어를 배우려면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신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이제 흥미 위주로 영어를 배웠을 때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약간 그 쉐도잉이라고 하죠. 흔히 쉐도잉이라고 대사나 아니면은 그 말들을 따라하는 식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본어랑 똑같나? 네, 그런 셈이죠. 애니 보고 일본어 익히듯이 영어도 그렇고 다른 언어도 그렇고 쉐도잉이 되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어 같은 경우엔 어순이랑 단어가 비슷한 게 많아서 유독 더 한국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부작용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신호가 이제 세서미 스트릿으로 입문은 했지만 이제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네,
몇 년 전에 봤던 드라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섀도잉은 영어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후에 표현이 긴데 좋아요. 아, 네, 그쵸. 근데 이제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신호가 한동안 봤던 드라마 중에 브루클린 나인나인이라고 뉴욕의 가공의 관할 구역이 99구역을 할당하는 경찰서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도 제이크라고 네,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 혹시 다들 아시려나요?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 노래 중에 I Want It That Way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밈으로 꽤 유명한 캐릭터인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교양 삼아서 한번 보고 오죠. 나오나? 아니 여러분, 아이고. 아직 나오려나요? 또 화면이 여기 있다. 네. 깜짝아. 네. 들어보겠습니다. So, do you recognize any of these men? I was hiding in the bathroom stall, so I didn't see his face, but I heard him. He was singing along to the music at the bar. Do you remember what he was singing? I think it was that song, I Want It That Way. Backstreet Boys, unfamiliar. Okay. Number one, could you please sing the opening to I Want It That Way? Really? Okay. 네, 경찰 You 미드입니다. are my fire, Number two, keep it going. the one desire. Number three. Believe when I say Number four. I want it that way.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heartache. Tell me why. Ain't nothing but a mistake. Now number 5. I never wanna hear you say I want it that way. Oh, chills. Literal chills. It was number 5. Number 5 killed my brother. Oh my god, I forgot about that part. 네.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이 꽤 유명해가지고 널리 퍼진 드라마입니다만, 네. 이 장면에 모든 캐릭터성이 압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캐릭터가 하는 대사를 보고 영어를 익히니까 생긴 부작용이었는데요. 바로 그 신호가 가끔 영어를 갖다가 대화 연습하듯이 쓰는 뭐 그런 친구라고 할게요. 네. 그런 상대가 있는데 신호가 한동안 영어 할 때 약간 유심히 듣더니 너 왜 말을 30대 아저씨처럼 해? 읍스, 네.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완벽하게 30대의 썰렁 개그를 좋아하는 아저씨 말투를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네. 일본어도 그런 부작용 꽤 유명하죠. 그 대학교 교양 강의 시간에 일본어로 점수 좀 쉽게 따려고 기껏 들어갔는데 엄청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했더니 교수님이 딱 다 듣고 문홍이 학생은 왜 17세 여고생의 말투로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대로 휴학 후에 입대하러 떠나버렸다는 그 전설 아닌 전설의 후기글이 있죠. 네. 하지만 이런 부작용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언어를 많이 익히면은 소통도 가능하고 여러 이야기를 수집할 수도 있고 이점이 많다는 점. 네. 부작용은 있지만 네. 그래도 순기능이 더 많다는 점.
네. 언어를 익히면서 이런저런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있는데 좋아하는 영화나 미드를 보는 게 재밌으니까요. 그죠? 딴 것보다 이것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접근 자체가 쉬워지니까 언어를 익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다 번역 같은 것도 저절로 해준다고 해도 직접 이거를 갖다가 정보를 인식하는 데서 오는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나요? 장벽이 없는 느낌이죠. 네. 물론 지금은 신호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탑에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네. 어쨌든 언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가 스페인어도 조금 건드려보고 중국어는 건드려보고 싶은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요. 일본어도 한자 때문에 막혔던 순간이 있었는데 중국어랑 스페인어는 그래도 영어잖아요. 영어니까 괜찮은데 중국어가 그게 어렵더라고요. 한자. 네. 어쨌든 네. 오늘의 소통 시간 하나 된 언어 그리고 신호가 언어를 배우게 된 첫 계기 부작용 여러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의 토픽은 여기까지. 네, 1부인 오늘의 토픽 마치는 노래 잠시 듣고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돌아올 텐데요. 1부의 주제가 하나 된 언어에서 시작을 했었죠. 전에 TV에서 가수 스텔라장님이 무려 6개 국어 버전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버전을 들을 순 없지만 그래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이의 뜨거운 안녕 듣고 2부에서 오늘의 신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절까지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생각보다 노래가 기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일단은 토이의 뜨거운 안녕 1절까지만 듣고 와봤는데요. 방송사고인 줄. 네, 아닙니다. 5분이 넘어서 엔딩곡으로 할 걸 그랬나봐요. 생각보다 노래가 되게 기네요. 이렇게 왜 부를 때는 몰랐는데 노래가 신나서 그런가? 노래가 신나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까지 긴 노래인지 몰랐어요. 치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렇게 긴 노래인지 알았으면 좀 고려를 해볼까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네. 원래는 옆에다가 이거 재생해주는 위젯이 있는데 어제 인터넷이 한번 막 가고 나니까 사라졌네요. 이거는 AS 한번 받아야겠어요. 이렇게 신호에 시련을 주지만 그래도 극복할 거라는 점. 네, 극복하고 다시 제대로 세팅 후에 내일 아침 라디오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뜨거운 안녕 원래는 스텔라장님이 부르신 버전을 틀고 싶었는데요. 그 버전은 음원이 없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게도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언어를 할 때마다 사람의 말투가 약간씩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스텔라장님이 부른 버전으로 들으면 근데 그게 하나로 들리더라고요. 6개 국어 버전 나름대로 묘미가 있으니까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부의 언어와 소통 이야기에 이어서 2부 오늘의 신화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이 마침 4월 14일 블랙데이잖아요. 아까 제가 상술이다 뭐다 해도 챙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은 그 챙기는 마음을 딱 한 번 잊어버렸다가 나라 하나가 통째로 멧돼지 바비큐 파티장이 될 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호도 작년에 남편 생일을 비록 잊기는 했지만 잊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멀쩡 하잖아요.
네. 야유하지 마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신님도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뒤에는 착실하게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오늘의 네, 신화 이야기 다시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오늘의 신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때는 바야흐로 고대 그리스 칼리돈이란 나라에 오이네우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어느 해에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이야, 올해는 풍년이네. 역시 신들 덕분이야. 하면서 전국적인 파티를 열었죠. 올림포스 12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제우스에게는 가장 좋은 소를 잡고 헤라한테는 화려한 과일을 바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하필이면 사냥과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칠 재물만 쏙 빼먹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니까 알아서 잡아먹겠지라는 안일함이었을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이건 소통의 부재고 기념일의 실종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아르테미스 여신님은 신호의 남편처럼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서 어떻겠어요. 어라? 얘네 봐라? 나만 쏙 빼고 감히 파티를 해? 이게 신이야야. 아니 근데 12명 다 챙겨주는데 자기만 안 챙겨주면 조금은 서운하지 않을까요? 금쪽이신 아르테미스는 근데 애초에 참지 않아 여신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님이 뒷골이 땡기신 거죠. 네. 신화 속 신들은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쵸? 쪼잔하고 화내고 혼자 안 챙겨주면 선전포고긴 하고 그쵸? 인간미가 있다 이거죠. 인간미. 네. 이게 단순한 실수였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아유 뭐 귀찮아서 그랬겠지 하고 이렇게 자비로운 여신님이 아니신 아르테미스 여신님은 강렬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바로 이 칼리돈이라는 나라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를 선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멧돼지가 보통 놈이 아니에요. 눈은 시뻘겋고 덩치는 황소만하고 엄니는 무슨 검처럼 날카로워서 밭을 다 갈아엎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들이받는 겁니다. 조금 성질이 세죠? 네. 아, 시아시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신화 이야기 중이에요. 결국 칼리돈의 오이네우스 왕이 깨달았습니다. 아차, 아르테미스님 제사를 빼먹었구나. 근데 이미 늦었죠. 네. 멧돼지는 이미 날뛰고 있고 나라 경제는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고 왕은 전국의 영웅들을 소집을 합니다. 이 멧돼지 잡는 놈한테 가죽이랑 고기를 주겠다. 좀 보상이 짜죠? 헤라클레스인가? 오디세우스인가? 아니요. 멜레아그로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멧돼지 사냥 대회에 당대 최고의 영웅들이 다 모였거든요. 테세우스, 이아손, 카스토르, 폴룩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그 영웅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의 여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르테미스가 아끼는 여전사 아탈란타가 나타나는데요. 남자 영웅들이 에이 여자랑 사냥을 어떻게 해 하면서 투덜댔지만 사냥에서 멧돼지한테 첫 화살을 꽂은 건 아탈란타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네우스 왕의 아들인 멜레아그로스가 그 틈을 타서 숨통을 끊었죠. 여기서 끝났으면 훈훈한 엔딩인데 멜레아그로스가 첫 피는 아탈란테가 봤으니 공은 아탈란테의 것이다 라면서 그 멧돼지 가죽을 아탈란테한테 줘요. 근데 여기서 다시 소통의 저주가 시작이 되죠. 멜레아그로스의 삼촌이 어디 여자가 감히 라고 하면서 깽판을 치죠. 뭐야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아 그래서 네 결국
결국 격분한 멜레아그로스가 삼촌들을 죽이고 말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멜레아그로스의 어머니 오이네우스 왕의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질 못했는데요. 어릴 적에 멜레아그로스는 장작이 다 타면 목숨이 다 탈 거라고 그 목숨이 깃든 장작 하나를 어머니가 소중하게 보관을 해오고 있었는데 자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멜레아그로스의 삼촌들을 죽인 자기 아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장작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멧돼지도 죽고 멜레아그로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어머니도 자살합니다. 네. 신화도 못 피해가는 소똥의 저주, 아침 드라마. 네, 그쵸.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 죽고 끝났어요. 여기서 가장 유명한 스펀지밥에 나오는 뚱이 대사를 한번 인용을 해볼까요? 멧돼지가 있었는데 사냥대회가 열렸어. 그리고 모두 다 죽었어. 끝이야. 역시 이래서 신화를 못 구나. 아, 그쵸.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 이야기. 네. 이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의 이야기가 뭘까요? 네, 핵심이 뭘까요? 멧돼지 사냥 기술? 아니죠. 바로 소통과 기억입니다. 넌 이런 거 파지 마라. 첫 탈을 잘 치자. 네, 맞습니다. 모두가 네, 바로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과 기억입니다. 네. 오이네우스 왕이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제사도 챙겨줬더라면, 제단에 고기 한 점만 올려줬더라면 이런 비극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 노능이 여러분들도 가끔 바쁘다 보면 소중한 사람의 기념일을 잊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신호처럼 한 번은 잊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잊지 마세요. 그 사소한 노쇼가 나중에는 거대한 감정의 멧돼지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론, 너네는 유부인들 생일 까먹지 마라. 네, 평생 가더라고요. 평생 갑니다. 네. 이벤트를 매번 안 챙길 수는 있지만 중요한 이벤트를 까먹고 꺼드럭대지 마라. 네. 신호도 남편 생일 까먹은 것도 까먹은 거지만 어제 아침 라디오를 하루 휴방했잖아요. 체력상의 이슈로 휴방을 했는데, 근데 어제 여러분들이 왜 안 왔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역시 하다가 안 하는 거는 좀 이런, 뭐라고 할까요? 허전함?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역시 꾸준히 와야겠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겠다. 네, 신호 남편의 기대도 저버리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남편 생일 까먹어서 식은땀 틀리는 일 때문에 묵힌 거죠. 아니요, 남편 생일은 한참 나중입니다. 네, 농로 기강 잡는 거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 신호가 이제 뭐 방송 기념일 까먹더라도 신호는 들이받으시면 안 됩니다. 여긴 신호의 신전이니까. 네. 와우. 신호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네. 오늘도 라디오 열심히 준비해왔고 내일도 제대로 준비해오겠습니다. 신전을 청소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지금 계신 노동이분들 얼마나 소중한데. 네. 두근두근. 그러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네. 오늘의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념일 한번 빼먹었다가 집안 대가 끊길 뻔한 칼리돈의 비극 끊겼죠? 네, 끊겼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말로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다고요? 당연히 기념일도 열심히 챙겨옵니다. 좀
허접하지만 여러 가지도 준비해오고 재밌었어요. 간 다행입니다. 네, 오늘 4월 14일 블랙데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날 짜장면 안 드시든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오늘도 고생해라 라는 따뜻한 한마디 견뎌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비극을 예방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네. 네, 신호의 아침 라디오 이제는 끝낼 시간인데요. 오늘 즐거우셨을까요? 네, 신호는 하루 건너뛰니까 되게 간만에 온 느낌이 들어서 역시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익숙함이란 네. 앞으로는 저희 꾸준히 만나도록 해요. 와, 경험담 벌써 아침 시간은 조금 짧은 게 그쵸? 네. 하지만 또 돌아올 거라는 점, 신호는 아침마다 여러분과 꾸준히 만나는 그런 하루하루를 가집니다. 어제 저녁 방송 다시 보기 올려주시나요? 네, 어제 까먹었는데 바로 올릴 거예요. 네, 올릴 겁니다. 앞에가 조금 잘린 게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리액션은 대부분 다시 복귀했을 때 집중해 있으니까 앞에보단 뒤에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유튜브 지금 다시 보기 채널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디오 노래 듣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 편집이 조금 걸리네요. 아쉬워라. 어쨌든 유튜브에 다시 보기 채널도 조만간 올라올 거라는 점. 네. 오늘의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답을 정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다. 나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서로 다른 언어와 소통 속에서도 답을 찾는 노래 들려드리고 신호는 내일 아침 라디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방송이 휴방이죠. 네, 대신에 내일부터는 이제 금요일까지 풀방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달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피셜 희귀단지즘의 유니버스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잖아요. 유튜브도 곧 올라올 거고 또 다시 보기 채널도 곧 생길 거니까 저희 다방면에서 만나도록 해요. 신도를 버리지 마소서. 신전문은 닫았다가 다시 열린다는 뜻입니다. 네. 다시 열렸을 때 저희 다시 만나도록 해요. 신호는 신전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을 해주실 분들이 있다면 신호가 언제든 자유롭게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신호 혼자서 신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불가피하다는 점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또 우리 다시 만날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 아침 신전문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네, 여신께서 농노를 원하시는 아니에요. 네, 오늘 신전문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아침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See you. 안녕.